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방송을 찍고 올리면서 6만 달러 부근까지는 비트코인이 한번 빠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바로 올라가는 의견을 내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있는 거에 비해서 저는 이 6만 달러 부근 한번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주말이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저께까지 해서 6만 달러가 깨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나온 뉴스들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이랑 그러면 향후에 다시 6만 달러 밑을 한번 찍었으니까 바로 올라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바로 상승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더 횡보를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을 하고선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하락을 하는 정도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측하는 게 56,000달러 선하고 56K 선하고 58K 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56K 선이 좀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천천히 한번 다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부터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6월 25일 암호화폐 아침 뉴스 보시면은, 자, 마운트 곡스의 채무 상환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고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급락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마운트 곡스의 채무 상환 소식에 반응하며 급락했다. 마운트 곡스 측은 24일 7월 초부터 채무자들에게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상환이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를 보시면은, 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후로 지난 2014년이죠. 2014년에 해킹으로 파산한 당시 세계 1위였습니다. 세계 1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 곡스의 상환 본격화 소식을 꼽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상환 절차에 착수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비트코인 물량이 대거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 영향으로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4%, 5%까지 빠졌다가, 물론 지금 6만 달러 선은 회복을 한 모습이지만 가격이 내린 이유를 여기서 찾고 있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격 지지선으로는 56,000에서 58,000달러대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 수석 애널리스트 같은 분들이 최종 지지선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56,000달러 부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다른 이제 전문가분 같은 경우는 6만 달러 사수에 실패한다면 58,000달러 선, 아까 제가 58,000달러나 56,000달러 선 얘기 드렸죠. 58,000달러 선이 다음 주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BTC는 72,000달러 선 돌파가 좌절된 이후 6월 초부터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번에 하락을 한 이유가 꼭 이것만 있다고 보는 기사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저하로 장중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비트 기준으로 8,549만 원. 네, 그 다음에 빗썸 기준으로는 8,536만 원. 자, 이 가격까지 떨어진 건데요. 자, 이 이유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자, FAD가 올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3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할 것임을 시사한 이후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여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다. 물론 이 영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마운트 곡스에서 이번에 상환 계획을 발표한 게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속하게 빠지기 시작한 게 이 뉴스가 올라오면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뉴스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비트코인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그냥 계기가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계속 횡보하는 그림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네, 박스 구간으로 치면은 62,000에서 6만 사이 정도, 이 구간에서 좀 더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지, 아니면은 추가 하락하는 부분을 보일지,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으신데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차트나 보조 지표나 이런 것들보다도 업비트를 많이 보시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어저께 비트코인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비해서 다른 코인들, 솔라나 볼까요? 솔라나가 됐다던가, 네, 아니면은 이더리움, 리플, 그 다음에 요새 인기 많은 뭐 민코인들이죠. 시바이누가 됐건 다 여기 어저께 떨어진 거 하락한 추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진 코인들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시바이누 한번 볼까요? 네,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뭐 크게 하락했다고 보긴 어렵죠. 일반적인 경우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은 다른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빠진 비트코인이 빠진 거는 단순히 마인드콕스사에서 발표한 뉴스 때문에 비트코인이 혼자서 좀 많이 빠졌고 나머지 알트들, 다른 코인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즉 이 얘기는 실제로 조정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로 올라가거나 바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횡보를 좀 거친 다음에 한 번 더 하락을 해서 아까 나왔었던 56,000달러 선에서 한번 터치를 한 뒤에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이 나와야지 상승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 시기가 얼마나 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짧으면은 2주, 길면은 7월 말까지 해서 한 달, 4주 정도는 지나봐야지 그 결과가 나올 것이고, 물론 예측은 빠졌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또 어떤 뉴스가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 매일매일 차트 보시고 일하시면서 이제 보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도움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상단에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에 0번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직접 연락 드려가지고선 여러분들 실시간 정보 받으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게 다 제가 일일이 전화 연락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채널 영상 찍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댓글에는 응원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